다양한 운동 배경을 가진 분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링코의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세상 사람들이 운동의 한 종목을 이야기할 때 경계를 없애는 피트니스로 웰니스를 전하는 송유나님입니다. 스스로의 몸과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고 발레, 크로스핏, 러닝까지 다양한 움직임으로 웰니스를 실천 중인 유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유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발레 스트롱이라고 하는 발레핏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송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네. 첫 촬영에 첫 게스트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유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전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응해주셔서 저희 너무 기뻤고 오늘 편안하게 대화하시면서 유나님만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떨리세요? 네. 갑자기 떨려졌어요. 떨려졌어요? 네. 네, 너무 떠시진 않아도 괜찮고요. 이제 유나님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먼저 소개해 주신 대로 발레 스트롱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데 발레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그런 피트니스의 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발레와 발레 스트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발레를 전공했기 때문에 무언가 센터를 차리면 발레 학원을 차릴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발레라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또 모든 여자들이 약간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옷부터 그렇고 뭐 음악이나 의상 이런 화려함 때문에. 근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발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거기 가서 했잖아요. 그 전에. 전에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네. 발레를 딱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만약에 일반 분들이 고민하시면 저는 제가 어울릴까? 이게 오히려 더 고민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를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운동을 하지만 저는 사실 발레가 진짜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입장벽이 높고 약간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장벽의 문을 낮추고 편안하게 뭔가 발레를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모든 운동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발레가 아무리 최고 운동이라고 해도 그게 베스트고 최고야라고 하기는 조금 단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발레리나 친구들 보면은 다 팔자로 많이 걷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렇게. 미관적으로 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잖아요. 특히 막 하이힐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혹은 저 발레는 모든 자연스러움을 거부하는 운동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무릎도 정말 쫙 펴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동 범위에서 훨씬 많이 벗어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발레핏은 발레에 비해서 조금 부상 위험이 적고요. 뭐 무리한 가동 범위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조금 다를 수 있고 발레는 사실 내가 발레를 등록하자마자 나는 턴 돌고 막 다리 이렇게 찢고 굉장히 고난이도 동작을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동작을 하기 위한 준비 기본 베이직 과정이 너무 길고 어렵고 때론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나서 다양한 동작들을 배우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발효하는 느낌이라서 이거를 못 참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발레 진짜 재밌고 좀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고자 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덜 해도 괜찮고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근력 운동을 섞어서 재밌게 더 쉽게 하는 동작이 발레 피트니스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여자아이들은 약간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거든요. 발레 좋아하는 아이와
태권도 좋아하는 아이. 맞네. 네. 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발레 시켰는데 재미없다고 지루해가지고 그만뒀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이 발레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는 주니어 발레핏 시간에는 발레복을 일단 입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 네네네. 저희 그냥 편하게 입고 와도 괜찮고, 그래서 발레 손동작이랑 발레 발을 배우지만, 거기서 조금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음악도 조금 신나는 음악을 틀 때도 있고, 점프 동작 많이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소도구 이용해서 다양하게 밸런스도 잡아보고, 친구랑 같이 커플로 뭐 해보고, 이런 동작 하면서 주니어들은 수업을 하고 있고, 어른분들은 일단은 발레 핏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 세대 때는 어렸을 때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데 어른분들은 더 경험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진짜 예전부터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발레 학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가기는 너무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발레 핏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발레 로망을 조금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맞는 것 같아요. 로망. 네, 내가 만약에 지금 못했는데 내가 50살, 60살 나이 들고 내가 옛날에는 못했는데 지금 해봐야지 하면 발레 학원 너무 그렇죠. 장벽 높을 이 건데 나이에 내가 무슨 그쵸?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발레 핏 하면 그냥 피트니스 센터 느낌으로 조금 장벽이 낮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몇 번 한 적 있는데 저희 어머니들 친구분들이 이제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막 밥 맛있게 먹고 끝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문화생활도 막 같이 그 개모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조금씩 돈을 거두셔가지고 발레 체험하는 거 좀 몇 번 오셨고. 오, 좋다. 너무 좋다. 네네네네. 그래서 한 3팀 실버 발레 핏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했던 적도 있어요. 네. 실버 발레 핏이 희망이다. 미래의 희망이다. 근데 약간 실버라는 말이 조금 싫어하려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셔가지고 시니어 발레핏 이렇게 처음에는 진행을 했었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게 하는 그런 스킬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모르게 회원님도 모르게 그냥 서서히 스며들게. 네네네. 스며드는 요가. 네, 발며들게. 스며드는 발매. 네, 요즘에 네. 그런 게 좀 스며드는 게 유행인가 봐요. 네네네. 너무 대놓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근데 유나님이 발레를 이렇게 최고의 운동이고 단점도 있는 걸 보완해서 센터도 여셨고 하셨지만 또 크로스핏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발레에서 크로스핏으로 가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이 크로스핏과 발레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크로스핏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되게 토 나오는 운동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진짜 토 나오는 운동. 그 다음에 심지어 외국 박스에 가면 그 버킷? 그러니까 이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을 때 전 탄마통인 줄 알았는데 토할 수 있게 하는 막통이라는 그런 소문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돈 주고 유격 훈련 하는 거다 막 이런 소문을 들었어가지고 굳이 저거를 왜 해? 이랬는데 이제 어쩌다가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크로스핏에 이제 좀 빠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생활이 없게 매일매일 운동을 가시는 거예요. 뭐 야근을 해도 운동복 다 챙겨가지고 운동 가시고 뭐 소개팅을 해도 복장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소개팅을 하는데도 소개팅을 하고도 그래서 소개팅 끝나고도 막 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주 7일을 운동을 해요. 만약에 박스가 토요일까지 하면 일요일 날 여는 박스를 찾아가지고 막 운동하시고 그래서 개인 생활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운동이길래 저렇게 하지?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무료 체험 일주일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딱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 여자가 좀 많지 않았었고 저도 복장이 요즘에는 뭐 레깅스에 탑 이런 거 많이 입지만 이제 레깅스만 입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이렇게 엉덩이를 내놓는 게. 그래서 레깅스에 러닝 반바지 이렇게 입고 갔었죠. 근데 운동이 너무 거칠고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막 남자들 옷 벗고 막 이러는데 저는 발레만 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상탈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매력, 생것에, 야생, 그치. 네, 막 생침 흘리고 막 그 다음에 막 던지고 바닥에 눕고 이러는 게 저희는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웃고 이제 무대 커튼 들어가서 막 이렇게 숨 쉬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는 막 힘든 거 다 티내고 끝나고 바로 누워 있고 이러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 약간 자유로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또 어. 이제 발레는 저희는 이게 이 스퀘어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와 막 이런 규율 조금 그래서 그 춤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진다 해서 저희는 애들이 발레 파트 친구들은 다 되게 조금 보수적인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다가 뭔가 자유로움을 맛보게 된 거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뭔가를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내일은 안 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내일 그 시간이 되니까는 막 이렇게 짐을 몸이 막 이렇게 반응해. 챙겨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또 덜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가보자 하는데 더 힘들었고 또 그 다음날은 그래도 오늘 다른 거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더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근육통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한 13년? 그쵸. 시작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전에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비밀이에요. 왜냐면 그거에 비해서 너무 못하거든요. 아, 네네. 그런 게 그냥 어딨어요? 즐기는 거면서 너무 못해가지고 막 경력은 막 N년 차라고만 얘기하긴 하는데 시작은 한 13년 막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시작하셨네요. 사실 한국에 크로스핏 들어온 게 그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듣기로 1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1.5세대 정도 1.5 되는 것 세대 정도 같아요. 되는 1세대는 거네요, 그럼? 아니고, 네네. 그렇군요. 그렇게 크로스핏의 야생적인 매력과 또 발레의 규율 사이에서 이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두 가지 모두를 하는 게 꼭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루틴으로 이렇게 운동을 좀 구성하시거나 계획하셔서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크로스핏 다닐 때는 제가 휴학한 상태였는지 뭐 공연을 따로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운동으로는 크로스핏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던 도중에 이제 공연 섭외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무대를 좀 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광배 이런 데가 너무 커져서 의상이 안 맞고 이렇게 막 발레 앙호도 장세했는데 알통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클린빵이라고 하죠. 막 여기에 멍들어 있고. 그래서 좀 공연을 앞두기 1, 2주일 전에는 무게 욕심 같은 건 빼고 조금 가볍게 해서 무산소 운동이었지만 유산소 느낌 나게끔 하고 공연 또 끝나면은 다시 또 무게 좀 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저는 모든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그 접근하기 힘든 어려움의 용기가 한번 필요하고 근데 그 용기가 지난 다음에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그만두시거나 뭐 종목을 바꾸기도 하시거나 이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유나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2013년, 14년도에 크로스핏 다녔을 때 저는 웃긴 게 그 센터에서 한 5년 정도 다녔거든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3개월 결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한 달. 왜냐면 나 이번 달만 하고 그만둘 거야. 네, 가격적인 부담이 훨씬 더 있지만 무조건 한 달만 결제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달은 그만둘 거고 이번 달만 하고 그만둘 거고 다음 달에 안 할 거야 하면서 5년을 근데 그렇게 그때 운동했었어요. 뭔가 그래도 그만둘 거야 이 마음 안 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둘 건데 계속 다녔다는 건 그 안에 더 깊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크로스핏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그 센터의 커뮤니티잖아요. 사람들이랑 일단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 커뮤니티를 나올 수 없었다는 게 조금 더 커뮤니티를 계속 참여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도 좀 있었고 그 커뮤니티가 어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이렇게
한 잔. 제가 원래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이제 끝나고 맨날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마시는 그 재미? 왜냐면 제가 이 동네를 대학교 와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동네 친구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 친구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끝나고 맨날 같이 놀고 뭐 연락하고 막 이런 재미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크로스핏 운동에 대한 매력? 크로스핏이 뭐 무게 하나 들고 끝. 뭐 턱걸이 하나 하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이 무게를 했으면 더 무거운 무게를 해보고 싶고 내가 풀업을 성공했으면 바머스업을 해보고 싶고 이런 성취 욕구가 되게 큰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하는 또 재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1개월 결제를 하면서 한 달씩 제가 맞아요. 봤을 때 이제 크로스핏 사장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회원의 유형일 수도 있어요. 내일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니 근데 처음엔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그냥 유나 씨 어차피 다음 달에 오실 거 그냥 3개월 하세요. 막 나중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그런 이제 꾸준함을 유지하게 된 데는 유나님의 그런 애정, 이 운동에 대한 애정과 또 사람들.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맞아요.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와 이렇게 또 운동에 대한 애정을 센터에까지 쏟으시면서 이거를 다 한다는 게 진짜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내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내 센터에서 운동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운동센터를 차리면 거기서 진짜 막 릴스 운동 영상도 많이 찍고 내 운동도 정말 많이 할 줄 알았어요. 내 공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쵸? 이거예요. 네네. 사무 업무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내 공간에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심지어 저는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것 같긴 한데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는 것도 뭔가 적응이 안 되고 같이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네. 그래도 유나님이 이렇게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성취욕을 유지하면서 2014년부터 꾸준하게 비밀.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 한다는 기준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뭔가 13년이면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이나 룰이 네. 어디서 온 건지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이게 장난 반 뭐 진심 반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어떤 특정 동작을 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장난으로 저도 얘기를 그쵸,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왜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들어요. 저도 크로스핏 박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크로스핏 이만큼 다녔는데 아직 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처음 올 때는 허들도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좀 깰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즐거움을 알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맞아요. 피트니스의 영역으로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좀 비교적 최근이었고 정말 이게 크로스핏도 정말 매일 주 7 일했던 시절이 있었고 조금 내려놓고 먼 발치에서 보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센터 운영하면서 바빠져서 예전처럼 꾸준히 가진 못했지만 예전에 정말 많이 다녔을 때는 막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오래 했다는 얘기 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뭐 즐기고 그냥 부담 없이 다니니까는 지금은 뭐 이제 발레와 크로스핏 이 멀게 느껴졌던 게 유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나도 한번 발레를 해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 이 두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나님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발레 스트롱 가서 좀 도전해봐도 좋겠네요. 그럼요. 발레를 경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 발레 학원은 레벨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레벨 1, 레벨 1.5, 2 이렇게. 근데 저희는 따로 레벨이 없기 때문에 그 언제 누군가 어느 날
무슨 시간에 들어도 충분히 그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난이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연성이나 여기에서 맞아요. 막혀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만약에 발레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하면 되게 시너지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자랑해 주시면. 일단은 오버헤드류가 많잖아요, 크로스핏은. 근데 오버헤드가 유연하지 않으면 좀 가동범위 제한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좀 고관절이나 특히 뭔가 이렇게 가슴 근육 더 늘어나는 거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은 원RM 측정할 때 네. PR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랍니다. 네. 그럼 이제 발레와 크로스핏을 같이 하는 그 남성분들이 또 많이 생기면 또 그게 네. 하나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스쿼트 트레이닝이라고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훈련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주 한 2회 정도는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 가볍게 그냥 진행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때 반응은 좀 어때요? 막 이러죠. 그냥 뭐 이러고 계시죠. 근데 처음엔 막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알아서 매트 딱 까시고 이제 오시고. 그러니까 그걸 좋다는 걸 딱 알면 알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라도. 그래 지금 네. 이 시간에라도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알고는 알고는 있으니까. 있지만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보통 저 못해서 안 하는 이유가 많거든요. 근데 못하니까 또 계속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분들이 스트레칭을 조금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제 알고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고 진짜 여기서 즉석으로다가 제가 제안을 유나님한테 하나 해도 들어줄라나? 이렇게 좋은 거를 다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무섭다고 용기가 안 난다고요. 그래서 유나님 센터에 뭐 초대할 수 있는 초대권 몇 개 좀 주고 가시면 안 돼요? 오, 안 돼요? 네. 한두 개라도 우리 첫 방송인데 뭐 그런 거 갑자기 제안하면 안 될까요? 여기 보고 오시는 분들. 여기 보고 이제 뭐 나 진짜 발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뭐 이렇게 댓글이나 뭐 할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로 제안할게요, 그럼. 그래 남자분들만. 남성분 네. 중에 뻣뻣한 사람으로 제안할까요? 네, 뻣뻣한 사람. 좋은 선생님이시니까 꼭 다들 신청하셔가지고 네. 이 얼마나 진짜 재밌고 한지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나님의 과거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 한 가지가 근데 또 더 남았어요. 네. 러닝. 네,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어요. 크로스핏만 해도 솔직히 힘들고 발레?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플러스 거기에 러닝까지 하시잖아요. 심지어 혼자 뛰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러닝 메이트도 있잖아요. 맞아요. 유나님의 러닝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저도 런을 크로스핏 할 때쯤에 또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발레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때는 그때는 발레를 계속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질리는 거예요, 발레. 지금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서 좀 다른 운동도 하고 싶기도 해서 휴학할 때 시즌이었는데 제가 그때 동네 친구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올림픽공원 산책을 자주 했는데 막 우르르 모여서 뛰시는데 크루들이. 네. 저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같이 뛰려면 제가 너무 뒤처질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조금 달리기를 좀 해봐야겠다. 연습을 하고 나가겠다. 네네네네. 그래서 조금 동네에서 몇 바퀴 아마 3km 정도였을 거예요. 좀 뛰어봤는데 그러다가 그때 한참 제일 유명했던 게 나이키 런서울. 나이키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이 되게 유행할 때여가지고 그때 10km 한번 또 처음 뛰어보고 이제 크루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좀 몇 번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러닝을 하고 있어요. 그쵸. 방돌 얘기 안 하면 이제 서운해하니까 방돌이 얘기도 해야지. 방돌이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방이동 돌쇠라고 해서 방돌인데 처음부터 운동센터에서 자랐던 강아지여가지고 일반 집에서는 좀 미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센터는 미끄럽지 않으니까 거기서 좀 몇 번 달리기를 했는데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를 데리고 좀 달려볼까 했는데 그때는 가다가 멈췄어가지고
들고 뛰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가 앉듯이, 예. 걔가 아. 안 뛴다고 이렇게 버텨가지고, 예. 그러다가 애가 조금 이제 나이가 차면서 짬이 좀 생겼는지 잘 근데 뛰어가지고. 솔직히 진짜 잘 뛰어요. 그 페이스가 방돌이 페이스인 거잖아요. 그쵸. 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치, 원래 그치. 다 강아지가 그게 잘 뛰나요? 잘 뛰는 강아지 종이 있는데 걔는 전혀 잘 뛰는 종이 아니고 심지어 포메라이언이랑 섞인 종이어서 약간 무릎 관절 이슈도 있어요. 근데 걔가 섞여서 그런지 무릎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뛴 게 제가 올해는 못했는데 2023년 뭐 2022년 때 새해 1월 1일 날 22km, 23km 이렇게 뛰거든요. 그 항상 강아지랑 같이. 버티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버텨요. 조금 마지막 힘들어 하긴 하는데, 그 응, 이리 와, 이러면서. 질문 좀 더 그 파워젤 먹나요? 걔요? 아니, 그때 뭐 안 먹어? 먹고, 요즘엔 좀 이제 먹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20km를 걔가 원래 뛸 수 있는 거예요? 뛰어요, 네. 진짜? 심지어 제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래요. 계속 뛰자고. 아,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증거 영상을 좀 제출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다가도, 빵다, 뛸까? 이러면 벌떡 일어나요. 대박이다. 되게 또 웃긴 게 이제 저는 나이키 어플 이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나이키 어플을 키고 하면은 이제 얘가 다 뛰고 나서 시간 뭐 4분 50초 막 이러잖아요. 진짜 자기도 그거 할 거야? 뛰려고 시간 이러면은 항상 이래요. 뛰자고.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네. 링코 미더에 나올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될 것 근데 같은데. 요즘 잘 뛰는 강아지 보더콜리 이런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좀 그렇긴 밀리나? 한데 근데 걔네들은 잘 뛰는 강아지 누가 아는 잘 뛰는 강아지인데 저희는 특별한 강아지네요. 네네네. 그런 종류가 아닌데도 잘 뛰어가지고.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건강 쪽으로 좀 이야기를 확대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웰니스에 대해서 사전에 유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링코에서 생각하는 웰니스는 세 가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 해요. 첫 번째가 몸. 그러니까 내 몸의 건강. 아프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한 상태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정신. 마인드. 그러니까 몸만 건강하다고 사실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 세 요소 중에 두 번째를 정신이 건강한 것, 마음이 건강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게 관계의 건강함이에요. 내가 가족과 건강하지 못하고 근데 막 뭐 마음은 괜찮고 몸은 건강해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내 사회생활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건강할 때는 우리는 웰빙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웰니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나님을 처음 알게 됐던 건 사실 복근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 복근이 진짜 엄청 선명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달리기와 크로스핏 발레로 이 복근을 잡아냈다. 그거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나님은 스스로의 몸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웰니스를 좀 질문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중에 저는 신체적인 것 빼고는 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맞아요. 신체는 그럼 안 건강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포장된 외관은 건강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침과 저녁에 일을 하다 보면 밥을 제때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겉에는 되게 뭔가 슬림해 보이고 탄탄해 보일지라도 뭔가 항상 소화불량이나 이런 거에 조금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항상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의외죠.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더 엄청 신경 쓰려고 하고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네. 저 이제 발레를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그냥 안 먹었어요. 무조건. 굶기. 안 먹고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항상 입시 때 밤 7시 이후에 먹으면 제가 이 주먹으로 제 머리를 막 쳤어요. 진짜. 이거 하나도 조절 못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네네네. 진짜로. 바보 같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다이어트를 평생을 했지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무조건 굵고 빼고 심지어 저희 대학교 때는 중간고사 때랑 기말고사 때 몸무게를 재요. 출석부 옆에 재요. 그래서 키로수가 더 빠져 있으면 성적이 더 높아져요.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 네네. 무조건 굶고, 나는 밥 생각이 없어도 뭐라도 먹어야 되면 막 타로티 이런 거 먹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30이 넘고 30대 중반이 되니까는 이제 몸이 사가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요, 언니? 네네. 이게 막 내가 더 마를수록 예쁘긴 한데, 이게 안에는 막 이렇게. 골아가는 느낌?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좀 나도 영양을 좀 챙겨야겠다 해가지고, 뭣도 모르면서 막 단백질 괜히 막 먹고, 뭐 단백질 파우더 사서 먹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한 식당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정말 잘 골고루 들어있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내 체력과 내 건강을 위한 식단 관리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 같은 것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그거보다 내가 지금 먹는 거에 탄수화물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오늘 내가 식단을 생각해봤더니 단백질을 많이 안 먹었는데 그럼 단백질 좀 먹고 오늘 내가 뭐 지방 좀 먹어줘야겠다 그러면 좀 지방 먹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와,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약간 강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몸무게라는 숫자에도 막 이렇게 압박적으로 해야 되고. 네네네. 힘들죠. 이게 몸이 힘든 것보다 먹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스트레스였겠네요. 네. 그래도 저는 막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애들 만나면 제가 맨날 당근이랑 고구마만 먹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진짜? 네네네. 당근, 고구마, 칼로리 밸런스 막 이런 거 먹었대요. 밥 안 먹고. 근데 그걸 어떠한 계기로 이게 이렇게 탁 뒤집어져서 바뀌었을까요?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좀 나이가 듦에 따라? 나이가 듦에 따라 어디 한 군데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 몸적인 거 뭐 병원을 다녀보고 막 이랬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무조건 병원 가서 약 먹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 뭔가 식습관부터 규칙적으로 바꿔야겠다 하면서 조금 서서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혼자서 도시락도 싸서 맞아요. 드시고 도시락도.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노력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막 몸에 대한 이런 거라기보다 건강에 대한 건강. 그쵸. 그리고 티칭을 하시니까는 아시겠지만 내가 배고프거나 뭔가 영양적으로 불균형하면 일단 힘이 없으면 우리 회원님한테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수가 맞아. 없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앞으로도 제가 지난번에 너무 파스타랑 이런 거를 먹여가지고 파스타 탄수화물이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그때 샐러드가 없었나? 네네. 다음번에는 네. 조금 더 알찬 구성의 식사로 한 번 더 네네네. 시간을 가지면 좋을 네네. 것 같고요. 그럼 유나님이 마음과 이제 정신 이렇게 내면적인 부분은 이미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 것도 저는 되게 지금 인상적이거든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좀 꼬여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꼬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딱히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네, 그냥 지금 이 사람이면 이 사람, 그냥 이 운동이면 이 운동,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 부정적인 이런 나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적인 측면에서도 좀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다. 네네. 근데 그게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좀 정리하고 요약해보면 충실한 삶인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맞아요. 현재에 충실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뭔가 남의 영향을 받거나 왜 저러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대화하고 긍정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오늘 했던 대화에 대한 생각만 많이 드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게. 평가든 뭐든 그냥 네네네네. 너무 좋다.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요? 쟨 너무 좋다. 쟨 너무 싫다.
아.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는 더 좋게, 싫은 사람은 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분법적이라는 거를 좀 고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제 마음 건강에서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평가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평가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모르게 있긴 하겠지만, 저도 누군가를 예전에 진짜 격렬하게 싫어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럴수록 저만 너무 힘들다는 걸 맞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안 그러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잘 되세요? 안 됐죠. 안 됐는데, 저만 힘들잖아요. 저만 손해예요, 그러면은. 근데 네네네. 저도 제가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방법은 그냥 쓰는 거였거든요. 글을.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글로 써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편지를 그냥 써요. 안 보낼 편지지만 그 붙이지 다음에 못할 편지를. 붙이지 네. 못할 편지 쓴 네. 다음에 나한테 또 써요. 현정아 이제는 잊자.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니까 되게 정리가 잘 돼서 저도 그 마음은 이해가 됐었는데 저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싫어하면 나만 손해지. 근데 계속 싫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유나님은 그냥 그 잘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해결 방법은 그냥 부딪혔어요. 예를 들면은 뭐 꿍이 있거나 뭔가 싫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면 돌파. 네, 맞아요. 그냥 사실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 그러면 유나님은 평소에 잘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었지만 그래도 웰니스에 관해서 네. 몸은 이렇게 영양을 잘 챙기면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시고 또 마음적으로는 이미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본인에게 집중한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관계적으로도 사람에게서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네. 그럼 이제 정말 건강한 삶을 이미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요거 링코 미덥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게도 약간 웰니스에 관해서 유나님만의 뭔가 팁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몸이 힘들면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몸이 힘들면 네네네. 그래서 그냥 뭔가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을, 정신적 에너지 말고 신체적 에너지를 소비되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 같은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 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풀이든 하늘이든 뭐든 좀 보고, 마지막으로는 귀여운 걸 좀 봐라. 귀여운 거. 눈이 좀 즐거운 거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이런 생각을 조금 좀 다운되게 만드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네네. 맞아요. 저도 막 자연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특히 막 하늘이라든지 별, 초록 색깔, 노을 막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러 갈 때 마음을 크게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나간 다음에 생각하자. 그 나가는 게 제일 어렵다 보니까 일단 맞아요, 나간 맞아요.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하니까 저도 그게 조금 편해졌었거든요. 네. 근데 유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도 보고 귀여운 것도 보고 하면서 신체적 에너지를 그치, 소비하는 신체적 거. 에너지를 네. 소비하게 되면 웰니스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꼭 잘 살아야 돼라는 마음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맞네. 아까 네, 전에 그냥- 그 우리 네, 얘기한 네, 것처럼. 꼭 나는 웰니스적인 삶을 살고 싶어. 이러면은 또 그거를 도달하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생각하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아우, 싶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런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발레 스트롱에 있는 회원님들도 너무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유나님을 더 오래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에게 건강한 발레 피트니스를 전파해 주시고 또 유나님 개인적으로는 러닝과 크로스핏, 발레 모두 웰니스한 삶으로 이어가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유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